여러분은 이 남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인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일까요? 아니면 헬리콥터와 잠수함을 설계한 엔지니어일까요? 혹은 밤마다 시체 안치소에 들어가 인체를 관찰하던 해부학자일까요? 우리는 그를 르네상스가 낳은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다빈치 본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위인전에 나오는 다빈치의 단순한 업적 나열이 아닌 한 인간이 예술과 과학 사이에서 겪었던 정체성의 고민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평생 그림과 과학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림을 원했지만 그는 새가 나는 원리와 물이 흐르는 이치, 그리고 심장의 구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500년 전 촛불 하나의 의지에 미래를 그려나갔던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죽는 순간 스스로를 화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과학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국내외 방대한 의학 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그가 피렌체의 베로키오 공방에서 수련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예술가들에게 해부학은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근육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아야 역동적인 인체를 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표면을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피부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뼈와 근육이 어떻게 맞물려 움직이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와 영국 의학 저널 BMJ의 분석에 따르면 레오나르도의 해부학적 탐구는 초기에는 예술적 목적이었으나 곧 독자적인 과학적 연구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예술이라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보는 것은 곧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른 명암의 변화, 즉 광학을 연구한 것도 그림을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리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482년 30살의 레오나르도는 일자리를 구해 피렌체를 떠나 밀라노로 향합니다. 이때 그가 밀라노의 통치자 루도비코 스포르차에게 보낸 자기소개서는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문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빈치라면 이력서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모나리자의 작가라고 쓰지 않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편지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총 12항목으로 구성된 이 편지에서 그는 1번부터 9번까지 자신을 군사기술자로 소개합니다. 가볍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의 요새를 파괴할 대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장갑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며 공학적 능력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 항목에 가서야 아주 짧게 덧붙입니다. 평화시에는 건축과 수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며 그림 또한 누구 못지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가 화가라는 직업보다는 세상을 바꾸고 설계하는 기술자이자 과학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을 경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대학에서 라틴어와 고전 문학을 배운 학자들을 앵무새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여 지식을 얻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과학이 추구하는 실증주의의 시초였습니다. 밀라노에서의 생활과 이후의 삶 동안 그의 과학적 탐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파비아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마르칸토니오 델라 토레와의 교류는 그를 전문 연구자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생 39 이상의 시체를 직접 해부했다고 합니다. 당시 종교적 관습과 부패하는 시체의 냄새, 그리고 질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알아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심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의학계는 심장은 피를 데우는 난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유체역학의 지식을 동원해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의 심장을 해부하여 왁스를 부어 주형을 떴고 대동맥 판막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현대의 심장 전문의들이 봐도 감탄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2019년 영국의 한 연구팀은 다빈치가 그린 심장 내벽의 섬유 구조가 혈류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혈액 정체를 막는다는 가설을 500년 만에 MRI 기술로 입증해냈습니다. 다빈치는 이미 500년 전에 눈과 펜만으로 현대의학이 밝혀낼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궁 속의 태아를 그린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태아의 모습을 묘사하며 생명의 기원을 탐구했습니다. 이때 그가 남긴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죽은 이들을 통해 산자들의 본질을 보여줄 것이다. 그에게 해부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신비를 이해하려는 숭고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화가였을까요? 과학자였을까요? 그의 노트를 분석해보면 이 두 가지는 그에게 분리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는 과학자의 눈으로 관찰했고, 과학을 연구할 때는 화가의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는 입 주변 근육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어떻게 피부를 당기는지 연구했고,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 입꼬리의 경계를 흐릿하게 처리함으로써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달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광학적 지식과 해부학적 지식이 예술적 기교와 만난 결정체입니다. 반대로 그의 해부학 스케치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입니다. 뼈와 근육의 복잡한 층위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그의 조감도 방식은 현대의 의학 일러스트레이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정보를 시각화하는 예술적 재능이 없었다면 그의 과학적 발견은 후대에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명한 비트루비안 맨을 보십시오. 원과 사각형 안에 팔다리를 뻗은 남자의 그림은 인체의 비례라는 수학적 원리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술과 과학은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다빈치는 가장 고귀한 즐거움은 이해하는 기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행, 기계를 설계하는 것은 모두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재현하려는 동일한 지적 유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호기심은 그에게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로 옮겨다녔습니다. 그림 주문을 받아놓고도 붓을 던져두고 기하학 문제를 풀거나 말의 근육을 해부하러 가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많은 작품이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교황청은 그의 시체 해부를 신성 모독이라며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프랑스로 망명하여 뇌졸중으로 쓰러진 오른손을 부여잡고 자신의 노트를 정리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클로 류세 성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며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다. 내가 한 일 중에 쓸모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이 문장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융합형 인재의 전형으로 칭송하지만 당대에는 어느 한 분야에서도 완벽한 마침표를 찍지 못한 산만한 인물로 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산만함 경계를 넘나드는 끊임없는 호기심이 인류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운영하는 심리학 및 역사학 관련 저널들을 살펴보면 다빈치의 이러한 성향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긍정적 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하이퍼 포커스 능력이 그의 천재성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화가라는 틀에도 과학자라는 틀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호기심 많은 관찰자이자 영원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머리카락의 웨이브를 연상했고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습에서 혈관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다빈치가 우리에게 보여준 직업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직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합니다. 나는 화가다라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나는 관찰하고 표현하고 탐구한다라는 동사들의 집합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화가이기도 했고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인 스스로를 규정했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아마도 자연의 탐구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과학을 시각화했고 과학을 통해 예술을 완성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과와 이과를 나누고 예술과 기술을 분리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생물학적 지식이 건축에 응용되는 이 시대에 다빈치의 삶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전공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다빈치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직업의 이름 대신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탐구하고 있는지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시대의 또 다른 다빈치입니다. 비록 그가 남긴 그림은 미완성일지라도 그가 보여준 탐구의 여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밤하늘을 보며 별의 움직임을 궁금해하거나 들의 핀 꽃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순간 레오나르도의 영혼이 당신 곁에서 함께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